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이틀째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삼성중공업을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하락 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고가 돌파에 실패를 했느냐? 아니요. 했습니다. 그냥 넘어간 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면 외국인은 하락하는 구간에 그쵸,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네요. 한 130억 정도. 그리고 한 달 동안 1000억 정도의 매수 물량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왜 10,000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매수 물량을 늘리는지. 그쵸? 10,000원 넘어가니까 250억 사고. 그쵸? 반등할 때 130억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10,000원 근처에 갔을 때 뭐 250억, 100억씩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하락할 때 보면 오히려 물량이 적어요. 그쵸? 뭐 40억, 45억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뭐 외국인에 대한 물량들 이렇게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대략 한 24년 달 분기네요. 연간으로 바꿔볼게요. 연간으로 바꿔보면 1조 원까지 실적 회복하는 기간이 26년도는 되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이때까지 보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다시 회복기에 있는 조선업황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져. 근데 이것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경기에 6개월 선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게 있어. 그러면 주가 올라가. 근데 앞으로 나빠질 만한 게 있어. 근데 주가 내려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락하는 조정 없는 주식은 없죠. 근데 추세를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삼성중공업 보세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러면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2평가의 이격을 좁히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2평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은 다 좁혀놨고 가만히 있어도 62평은 따라 올라오니까 62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격을 자연히 있어도 좁혀질 수 있다는 점. 이럴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은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실제 제가 매매를 한 내용인데 자, 내용 보시면 DI 같은 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고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구간이 신고가 구간에 있죠. 그것도 26%, 22% 이렇게 됩니다. 자, 최근 거 볼게요. 두산. 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14%씩. 물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2%씩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15%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다른 종목군들,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 삼성중공업은 보세요. 제가 딱 떨어질 때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한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타점을 잡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구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뭐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대한전선 자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손절하는 구간도 있지만 25%씩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다 장 시작 전이에요. 8시 52분, 8시 52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만을 추려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세가 터지는 거고 그 시세가 터졌을 때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실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오늘 10%씩 올라가고 효성중공업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8%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 한번 보시라고요. 전부 다 신고가 구간, 시세 이렇게 나오는 구간 다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을 좁혀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하는 약간의 낌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26년을 가더라도
영업이익이 7,800억, 1조가 안 됩니다. 자, 요거는 현대일렉트릭이네요. 삼성중공업봅니다. 자, 어때요? 26년 가더라도 9,972억, 그쵸? 9,972억,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적자를 봐오던 게 어느 정도예요? 1조, 1조 3천억, 20년, 21년도에도 그렇게 적자를 봐왔다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 조선업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점, 미래 가치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반영을 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이 매매를 하지 못하면 주식은 뭐 물리는 구간도 올라갈 때 매매해도 물려요. 근데 주식은 물리는 구간도 더 많아지고 보유하는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고가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매집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매집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삼성중공업은 조선사죠. 근데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는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는 조선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뭐 캐나다 시더나 그런 쪽인데 해양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끝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2010년 지나오면서. 물론 지금은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를 미국이 재정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도 누르고 조선도 누르고 많이 눌러놔요. 그런 쪽으로 이 반사이익을 얻는 게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런 그 지정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그 정치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선업은 한국이 1등이죠. 조선 빅3가 한국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금 다 지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율을 들 수 있는데 환율을 들었을 때 굉장히 삼성중공업에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내려가요.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멈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환율이 낮아지는데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수주량 기준에서 보더라도 올해 지금 이제 6개월도 지나기 전에 한 50% 가까운 수주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타점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비싸서 못 삽니다. 개인적으로 2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구간에 우리가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원리가 있겠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타점을 잡아내는 원리,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갔다. 즉 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간다. 지금은 단순히 이격 조절을 받고 있는 그쵸? 신고가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모두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